안녕하세요, 오신만입니다. 이렇게 영상 진짜 오랜만에 찍네요. 오늘은 좀 뒷북 같은 이야기지만 넷플릭스 소년의 시간이란 드라마랑 이 젠더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소년의 시간이 재밌냐, 볼만한 드라마인가? 이건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모순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드라마가 재밌진 않아요. 하지만 꼭 챙겨보십시오. 볼만한 드라마예요. 소년의 시간에 빠져들으면요 좀 인내심이 필요해요. 나는 초반 부분이 그렇게 재밌지 않았어요. 일단 원테이크 촬영 방식이라 우리가 보던 기존의 드라마랑 많이 달라요. 소년의 시간은 이야기의 흐름이 이 선과 악의 구도도 아니고 주인공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도 아니고 1편에서 이미 주인공 소년 제이미가 살인범인 걸 알아서 이야기의 극적 반전도 없습니다. 매 에피소드마다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인물도 다 다르고 소년의 시간이 나한테 그렇게 재밌지 않았던 이유가 원테이크 촬영 기법이라 나의 1시간과 드라마 속 1시간이 똑같이 흘러요. 그래서 굉장히 시시콜콜한 걸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 나오는 요즘 10대들이 쓰는 SNS의 단어의 뜻을 보통의 일반 성인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저 드라마에 나오는 어른들도 10대들이 쓰는 SNS 단어의 뜻을 몰라요. 인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난 저 단어를 소년의 시간 드라마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보통의 드라마는 이 장면과 연기자의 연기를 보고 드라마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소년의 시간은 이 연기자의 대사를 보고 들으면서 내용을 이해해야 돼서 굉장히 집중하고 봐야 돼요. 솔직히 드라마 1, 2편은 별로였는데 난 3편이 재밌었어요. 진짜 3편을 보기 위해서 1, 2편을 참고 본 겁니다. 3편은 여성 심리학자랑 제이미의 대화씬이 전부지만 제이미가 케이트를 왜 죽였는지, 여자들한테 인기 없는 제이미 같은 10대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옵니다. 소년의 시간을 보면서 내가 좀 뜨끔했던 장면이 있는데 제이미가 케이트를 죽이게 된 이유가 케이트가 자신의 상체 탈의 사진을 피젯이라는 남자한테 보냈는데 케이트가 피젯이라는 남자한테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 케이트의 가슴 노출 사진 학교 애들한테 퍼지면서 애들은 케이트를 걸레라 불렀고 케이트의 신체 부위를 가지고 놀려댔죠. 케이트는 저리로 상처받았고요. 학교 생활 힘들어했어요. 이때 주인공 제이미는 상체 탈의 사진으로 상처받은 케이트가 약해졌다 생각해 자신이 이때 고백을 하면 케이트가 받아줄 거란 생각으로 고백했는데 문제는 제이미는 여자한테 인기 없던 소년이었고요. 케이트는 제이미한테 널 사귈 정도로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면서 제이미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이미는 칼을 들고 케이트를 죽이기 전에 충분히 겁먹은 케이트를 추행하고 겁탈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다면서 나 정도면 좋은 남자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면서 내 20대 초반 시절 나도 제이미랑 비슷한 생각으로 살았어요. 드라마에서 제이미가 자기보다 체격이 큰 남자한텐 약하고 여자처럼 약자한테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나도 뭔가 제대로 된 여자, 누가 봐도 이쁜 여자한테는 아예 다가갈 엄두를 못 냈고요. 제이미처럼 그래 나쁜 남자한테 이용당하고 상처받고 버림받은 여자를 내가 데려다 쓰자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막 실현당한 여자한테 다가갔어요. 그렇게 약해진 여자한테 난 고백 공격을 했지만 근데 이 약해졌다는 게 그 여자가 약해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그냥 약해져 보이는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내 고백을 받은 여자는 케이티처럼 야, 널 만날 정도로 내가 외롭진 않아 라는 말을 나한테 했어요. 나도 제이미처럼 저 당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요. 이후 여자에 대한 미움, 원망이 쌓여갔죠. 저 때는 세상 여자가 다 날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난 소년의 시간을 보고 인셀이란 단어의 뜻을 알게 되거든요. 나도 10대, 20대 초반 시절에 인셀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어린 시절 돌아봤을 때 나 같은 키 작고 피지컬이 떨어지는 남자들은 여성 앞에서 박탈감이 커요. 뭔가 여자랑 시작도 안 될 것 같은 느낌? 내 어린 시절엔 키 크고 잘생긴 개그맨이 못생기고 키 작은 개그맨을 이 숏다리라고 비하하는 개그가 유행을 해서 학교 가면 애들이 키 작은 애들을 숏다리라고 놀려대서 나를 포함한 키 작은 애들이 이 마상을 많이 입었고요.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저렇게 놀려대니까 당연히 자존감은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이게 20대 성인이 돼서도 상처가 회복이 안 돼요. 여자한테 상처받기 전에 이미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나한테 엄청 상처를 줍니다. 학교 친구들이 계속 끊임없이 날 비하하면서 안 그래도 얼마 없는 이성에 대한 자존감을 약탈해가요. 내가 키가 작고 루저람이라고 해서 성욕이 없고 남성성이 없는 게 아닌데 주변인들이 내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하도 지랄하고 놀려대니까 내 심리적인 남성성을 이렇게 거세당합니다. 그리고 보통 10대 때 인기 없는 애들은요 살던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가지 않는 한 나에 대한 평가나 계급이 20살이 될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같이 다니는 애들 절반이 같은 중학교를 가고
또 그 절반이 같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을 불행하게 보내면 20살이 될 때까지 힘든 경우가 많죠. 내 친구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날 보고서 넌 연애도 못 해보고 죽을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랬던 내가 성인이 돼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건 20살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과거를 아예 모르는 집단에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거기서 평가받은 새로운 점수랑 계급을 통해서 여자를 만나고 연애를 할 수 있었죠. 보통 나처럼 인기 없던 애들이 대학이란 새로운 환경에서 연애를 했고요. 내 찐따 친구들도 대학에서 만난 여자랑 결혼한 친구들이 많아요. 소년의 시간을 보면서 제이미가 빨간 약이니 8대2의 법칙이니 말하는 장면을 보면서 난 진짜 웃겼습니다. 지금은 시들해졌고 이제는 찐따들의 지식에 불과하지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와 커뮤니티엔 레드필 지식이 유행이었죠. 8대2 법칙의 여자들은 전체 남자 중에 남성성이 강한 20%의 남자만 만나고 나머지 80%의 남자는 연애도 못해보고 도태된다는 말인데 언뜻 들으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이 뭐 수렵 원시사회도 아니고 솔직히 잘생긴 애들이 여러 여자 후리고 다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린 여자들은 바람피는 남자, 나쁜 남자한테 상처받고 세상 남자들이 다 바람피고 다니는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 속의 대부분의 남자는 지금 내 여자 관리하기도 힘들고 직장일이 존나 빡세요. 바람필 시간과 여유 자체가 없어요. 바람피려면 존나 부지런하고 에너지가 넘쳐야 가능합니다. 이게 보통의 남자 현실이에요. 내가 살면서 바람피는 남자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도 결혼을 했지만 내가 아내를 29살에 만났어요. 내 아내도 남자한테 인기가 많았고 나 만나기 전 여러 남자를 만났어요. 내 아내가 뭐 전 남친하고 키스도 안 했을까요? 그리고 내 아내도 연애 당시 요즘 페미니스트들하고 사상이 비슷했어요. 하지만 내 아내는 결혼 후 가정에 충실했어요. 결혼 전에는 자신이 중요해서 페미니스트였지만 지금은 애들과 가정이 우선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위치와 환경이 바뀌면 사상도 바뀝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성장하면 군대도 가야 하니까 그때 가면 아내는 군대에 대한 인식도 바뀔 겁니다.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10년 연애해도 결혼 생활은 달라요. 커뮤니티 글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에러예요. 커뮤니티 글은 확대 재생산된 글이 많고요. 커뮤니티 이론은 현실에서 베트남들이 애초에 써 먹을 수 없어요. 애초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뭘 고를 수가 없어요. 그냥 기회가 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잡아야 됩니다. 커뮤니티 글 보고 동탄 사는 여자한테 야 니네들 이러고 다니지 말하면 진짜 동탄 사는 사람들이 비웃어요. 저런 옷 여자들 잘 입지도 않고 저 옷을 소화할 체형의 여자들 몇 없습니다. 내가 과거 커뮤 글을 사실로 믿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다가 개망신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뭔가 어디서 주워드는 건 많아서 본인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본인이 해보지도 않고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주워들은 지식으로 이미 세상을 다 안다는 듯이 말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냥 안타깝죠. 커뮤니티에 빠져 살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없어 보입니다. 가뜩이나 없어 보이는데 커뮤니티에 빠져 살면 더 없어 보여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교차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생활에서 아는 척하면요. 조직이나 집단에서 개무시당해요. 그리고 이미 너가 말을 안 해도 상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커뮤니티에서 쌓은 지식을 지만 알고 있는 양 열심히 설파하는 애들 보면 안타까워요. 저런 인기가 없지. 유튜브는 조회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여혐을 조장하고 있고요. 요즘 정치도 젠더 이슈를 이용하고 있어요. 나도 뭐 경찰, 소방, 군인을 이 여자만 낮은 허들을 줘서 뽑는 건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여자에 대한 정책을 반대하거나 혐오하진 않습니다. 내 20대 시절에도 혼전 순결주의가 남아 있었고요. 커뮤니티에선 호주 유학년은 무조건 걸러라 뭐 이런 글들이 넘쳐났는데 과연 저런 글들을 읽고 내가 여자 만나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결론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저런 거 계속 보다 보면요. 그냥 여자를 만나기도 전에 세상 여자들이 다 싫어져요. 평범한 일반 남자, 아니 나처럼 이 피지컬이 떨어지고 이 키 작은 남자가 살면서 이상형을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내 이상형을 어쩌다 운 좋게 만났는데 진짜 호주 유학 갔다 왔다고 내가 안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키 작고 인기 없는 남자가 누굴 골라? 애초에 여자가 다가오진 않는데 뭘 만나봐야 여자를 고르던 말던 하죠. 그냥 커뮤니티 글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내 상황과 맞지도 않고요. 여러분의 소위 알파남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퐁퐁남이나 설거지론, 마통론 등 계속 새로운 젠더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과연 지금의 10대, 20대 초년생들이 왜 저런 걸 읽고 화를 낼까? 한 20대 후반 30살 남자가 저런 여자들한테 걸려서 어장관리 당해서 여염이 생겼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나도 만나본 여자 중에 자기는 고작 200 정도 버는 주제에 소개팅 잘해서 여자가 앉자마자 내 월급은 얼마인지, 내가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차는 어떤 걸 모는지, 결혼하면 시부모는 모실 건지 뭐 이런 걸 따지는 이 무개념녀를 나도 만난 적이 있어요. 나도 인터넷이나 TV에서 말로만 듣던 저런 정신줄 나간 미친 여자를 현실에서 조우했을 땐 정신이 혼미했는데 저 때 내 나이가 30살이었어요. 30살이 돼서야 말로만 듣던 저런 무개념녀가 내 시야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내가 20대엔 저런 여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날 만나면서 바람핀 여자친구가 있긴 했지만 걔도 내 능력을 따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보면 20대는 20대예요. 개념은 좀 없을지언정 어릴 땐 순수한 애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10대, 20대 초반에 돈도 없는데 내가 여자한테 뜯겨봐야 얼마나 뜯기겠어요. 설사 여자들 상처를 받는다고 해도 저 또한 세상을 배우고요. 사람을 알아가고 어른이 돼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 잘나지 않은 날 그냥 맹목적으로 좋아할 여자가 어딨어요. 마냥 내 인생에 꽃길만 걸을 순 없잖아요. 얼마 전엔 서울대 졸업생 커뮤니티에 이 작은 키를 물려준 부모가 원망스럽다. 부모를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을 가진 서울대생이 키 때문에 저런 연병글을 싸지르는 게 참 놀라웠어요. 물론 이건 아주 소수의 극단적인 예시지만 하지만 남자한테 작은 키는 극복할 수 없는 컴플렉스인 건 사실입니다. 내가 그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 키 때문에 고민하는 남자를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문제는 요즘 모든 걸 다 올려치기 하는지라 이 작은 키의 기준이 내 생각보다 높아요. 70인데 자기를 작다 생각하는데 큰 키가 아닐 뿐이지 난 170이 작다 생각하진 않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남자의 작은 키는 163 아래입니다. 좀 남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키, 내가 저 기준에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난 내가 키가 작다는 걸 알지만 여자를 못 만날 정도의 작은 키는 아니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지금 사람들이 174도 작다는 듯이 말하는 건 이건 너무 자기를 비하하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는 겸손이죠. 예전에 구독자 고민 상담할 때 키 171인 놈이 자기 키가 작다, 연애가 어려울 것 같다 말하는데 그냥 주둥이를 그냥 쳐버리고 싶었습니다. 야, 그럼 난 죽어야 되냐? 내가 171인 애한테 했던 말이죠. 내가 예전 20대 초반일 때 나같이 키가 작은 한 165 아래인 남자를 장애인이라고 말했던 여자애가 있어요. 근데 저런 말을 했던 여자애도 이 사상이나 근본이 원래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저 여자한테 저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내가 세상 모든 여자를 다 저주했다면 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키가 작으면 연애가 쉽진 않지만 연애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난 키가 작아서 연애가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키가 작아서가 문제는 아닐 거예요. 요즘 10대 이제 막 20살 초반 애들 보면 이제 인생 시작이고 젊음이랑 강력한 버프가 있는데도 애초에 나보다 존나 잘난 사람하고 날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관적으로 보고 인생 망했다 생각하는 애들 보면 안타까워요. 내가 키 164 고졸 찐따로서 많은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를 만났다는 게 꼭 여자랑 연애를 했다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 중에 만난 누나, 동생, 동료 등을 말하는 거고요. 내가 공장 같은 거친 일만 한 게 아니라 내 22년 사업이 주로 여성 고객이고요. 아주 잠깐 3, 4개월이지만 사진 스튜디오 다니고 학습 만화, 칠색, 일러스트 같은 것도 그렸고요. 그림 공장도 다니고 여하튼 여초 일터에서 일도 많이 하면서 여자를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내 경험상 남자만 찐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찐따가 있고요. 그리고 이쁜데 생각보다 남자 보는 눈이 낮은 여자도 있고 겉은 화려하고 기가 세 보여도 의외로 겁이 많은 여자도 많아요. 사람들이 찐따라고 놀리지만 정신세계가 성숙해서 또래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했던 찐따가 아닌 애들도 있고요. 키 크고 잘생긴 남자를 여자가 좋아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저런 잘난 남자를 여자도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주변에서 자주 보는 남자랑 사귀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든 성실하고 이 주변 평판이 좋으면요. 내가 키가 작아도 날 관심있게 지켜보는 이성이 있습니다. 나도 여자를 모를 땐 내가 단지 키가 작아서 여자한테 인기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여자를 모르고 이 왜곡된 시선으로 여자를 보니까 일단 여자가 나랑 대화가 안 되니까 여자가 날 싫어했던 거예요. 내가 못생겼는데 눈치도 없고 답답하니까 여자가 싫어한 거죠. 말 그대로 여자가 날 가까이 둘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이게 나처럼 피지컬이 딸리는 수컷은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애인을 만들 수 없어요. 처음엔 오빠, 동생, 동료로서
친분을 쌓고 그 다음 연인 관계를 발전해야 됩니다. 좀 긴 시간, 긴 호흡이 필요해요. 그리고 10대, 20대 초반 내 주변 친구들 평가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물론 지금은 어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작은 세상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주변 평판을 무시할 수 없지만 학교 졸업 후에 군대 가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친구 관계 90% 정리됩니다. 그 남은 10%도 나이 들면서 연락이 끊기고요. 그리고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저 그런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평가를 잘 받는다고 내 인생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날 평가절하한다고 내 인생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난 소년의 시간을 보면서 젠더 이슈, 여성 혐오가 우리나라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구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저 드라마를 보면서 어딜 가던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현재 난 결혼을 해서 딸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내 아들도 크면서 여자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어떻게 아들을 훈육해야 할까? 드라마를 보면서 내 어린 시절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자에 대한 미움, 혐오가 이 가득한 분들, 소년의 시간 꼭 한번 보세요. 그냥 너무 쓸데없는 젠더 이슈에 여러분들이 이 어리고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